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4일 금요일 시장 정리합니다. 오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무슨 폭풍전야 같은 그런 이제 긴장감을 느끼는 가운데 이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전해진 폭락 소식이 시장의 우려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도 상호 관세 그거의 여파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바로 때렸죠. 그래서 시장도 어려운 사이에다가 이번에 발표되는 ISM 서비스업 지수마저 이제 별로 좋게 안 나오니까 결국은 다우는 마이너스 3.98%, 나스닥은 마이너스 5.97%, S&P 500도 마이너스 4.84%, 러셀 2000은 마이너스 6.5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9.88% 이렇게 거의 폭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의 출발도 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6%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 선고 기대감 때문에 11시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선고가 막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플러스 0.8%까지 그렇게 상승해서 2,500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탄핵 결과를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단기적인 이슈 투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은 다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우려하는 관세 우려 등으로 해서 다시 이제 하락권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이제 조금씩 낙폭은 좀 줄이는 상태에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무려 1조 7,890억을 팔았습니다. 진짜 원 없이 팔았어요, 오늘은. 그리고 기관이 6,210억을 순매수했는데 오늘은 개인의 매수가 아주 강했습니다. 1조 707억의 개인의 매수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개인 매수는 좀 잘 산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465.42포인트, 어제보다 0.86% 코스피는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1% 가까이 0.92% 이제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탄핵 선고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선고가 진행되는 그 즈음에는 플러스 2.08%까지 올라와서 거의 지수 700에 이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탄핵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이제 조금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이제 관세 충격에 따르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갈 건가를 좀 직시하면서 다시 좀 하락을 했다가 오후 3시가 좀 지나면서 다시 상승 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가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88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73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2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87.39포인트, 어제보다 0.57%가 코스닥은 오르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 모두 어차피 이게 이제 정치적 이슈, 오늘은 이거를 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루의 등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컸지만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진행상에 큰 변화는 없고 다만 오늘의 양봉을 이제 갖다 붙이는 이런 형태가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파면 결정이 나고 나서부터 환율이 1,430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1,435원, 6원 그 사이를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거의
네이버하고 KB금융 빼고는 시총 상위를 전부 팔았어요. 심지어 SK하이닉스는 9,300억이 넘게 팔았고, 삼성전자도 4,000억이 넘게 팔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77억, 뭐 현대차 562억, 기아 301억, 뭐 이렇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좀 샀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그 생산 쪽보다는 소재 쪽을 좀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에 보면 오늘은 이제 뭐 알테오젠도 외국인 팔고, HLB도 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팔고 그랬는데, 이제 그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샀어요. 112억, 126억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산 종목이 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슈별로 보면 이제 탄핵에서 이제 대선 쪽으로 시장 이슈가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 관련 이슈, 그러니까 누가 대선 주자로 나오던 간에 공통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섹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취업, 일자리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출산 장려, 이 출산 문제 이겁니다. 이거는 어떤 후보자가 되든 간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전혀 없는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그 상단을 딱 차지했고, 그 밖에 이제 전부 다 뭐 얼핏 보면 섹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정치인 관련주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예측컨대 6월 3일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밖에 이제 여에서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여 쪽도 상당히 여러 사람 있잖아요. 야 쪽도 여도 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 대선 후보자와 관련 있다고 관련주로 분리되는, 근데 실제에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뭐 고향이 같다거나 뭐 동문이거나 뭐 전혀 우리 흔한 말로 영향가 없는 관련인데, 그래도 이런 이슈들은 특히 그 정치 테마는 뭐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막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일찌감치 시작한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올라서 한쪽에서는 또 그 이식 매물이 또 출회되는 그런 모습도 오늘 좀 보여줬고, 그래서 제가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 아까 점심 때 그 텔레그램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주요 대선 주자별로 관련주라고 시장에서 일컫는 게 어떤 게 있나.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권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련주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이제 경험을 보면 그 사람이 대선 주자 대열에서 뭐 이제 이렇게 뭐 그동안에 이제 조사에서 막 이게 여론조사에서 막 나오잖아요. 누가 몇 프로. 이제 거기서 일찍 소멸되면 이제 그것도 빨리 이게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것도 대개 과거의 예를 보면 그 어떤 당의 공식적인 그 대통령 후보로 딱 정해지는 순간부터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건 정말 웃기는 말로 소주값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셔야지 이거를 원래의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거 별로다 그러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불 복구는 이제 뭐 어쨌든 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뭐 추경 막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뭐 10조는 좀 아니고, 제가 뭐 10조 갖고는 뭐 진짜 엄발의 오줌 누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세 이 문제도 있고 그럼 보통 30조에서 50조 정도 지금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성장률을 어떻게 좀 하든지.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유통 속도죠.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떻게 빨리 이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밑단으로 빨리 살포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준비되어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뭐 중국이 이제 우리랑 좀 한한령 좀 해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면세나 엔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움직였고 특히 오늘 눈에 띄는 건 이제 2차 전지 관련이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나름대로 관세 부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심리적으로 호전되는 그런 분위기 있고, 아까 이제 그 설명해 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제조사 3사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소재 쪽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죠. 테슬라가 빠졌었는데 뭐 시간에서 조금 반등은 조금 시도했는데 어쨌든 미국 흐름도 뭐 그렇게 쉽게 그 하락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뭐 그 특히 이제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ESS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가 좀 된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좀 소재 쪽을 눈여겨보는 외국인의 움직임도 이유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제 없었어요. 그건 없어졌지만 차기 대통령이 정해질 때까지의 불안정 또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그냥 후다닥 되는 게 아니니까 2개월 동안.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건데 이게 그 책임 있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현재 구조상 어렵다는 점도 이제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보면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제 생각엔 그래도 우리 시장은 조금 희망이 있는데 미국 시장이 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 진짜 쇼크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이게 뭐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내질른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거기다가 그 보복 관세 얘기도 못 꺼내는 처지지만 상당한 그 유럽 국가들이나 뭐 중국은 뭐 당연하고 상당한 국가들이 이제 뭐 보복 캐나다도 그렇고 그렇게 보복 관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꽝 해놓고 이제 뭐 협상하러 와라 그러는데 협상 창구가 열려 있는데도 붐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좀 심하게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이거를 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거는 뭐 모두가 알았지만 그거 치고는 상당히 좀 크게 오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장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뭐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뭐 어려워지고 하는 거는 이 트리거는 관세가 맞아요. 그 트리거는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맞는데 근데 더 한 발 들어가서 그 시장을 보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죠.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중요한 건 그동안에 전부 미국으로 뭐 수년 동안 몰렸던 그 자금이 미국을 떠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근본적으로 맞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융은 금융 사이드대로 재정은 재정 사이드대로 엄청나게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그 트럼프 뭐 행정부의 각 관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시장에서는 이게 더 이상 유동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 베센트 장관이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빚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죠. 돈으로 올라가는 성장은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는 돈을 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시장은,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영향을 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근데 이제 수급에서, 그 한쪽 공급보다 그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유동성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이 자꾸 미국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다시 오르려면 뭐 관세 정책을 조금 유하게 뭐 가든지, 근데 그거는 뭐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든지 돈이 막 미국 시장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좀 뭐 제도적으로 금융이라든지 재정에서 막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든지 뭐 해야지 이제 이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미국 시장이 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뛰자,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니까 연준이 금년에 뭐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 같은 거는 이미 채권 시장에 다 반영되고 있잖아요. 바로바로 그게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니까 채권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채권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 뉴욕을 떠난 자금, 이게 어떤 식으로 언제 돌아오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산 시설을 미국 내에 유턴시키는 거를 주장하면서, 이제 그러면 뭐 생산 시설 여기다 짓고 막, 그러니까 미국 내에 투자하고 그래서 돈이 돌아올 거다. 그런 걸로 관세 부과를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 압박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공장 지어라, 뭐 그러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돈은 계속해서 미국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미국 시장의 딜레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시장과 연관해서 보면, 우리 시장은 이제 그동안 어려웠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이에 이제 관세 문제도 터지고 이렇게 된 건데,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미국을 떠난 돈이라는 게 돈 버는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딘가로 가야 될 거예요. 미국을 떠난 돈이 어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돈이 좀 한국 갈까? 한국 가면 돈 좀 벌 것 같은데, 그런 요인이나 우리나라의 매력,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전혀 우리한테 안 온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굉장히 주가가 싸잖아요. PBR도 그렇고. 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투자자들한테 상당한 우리 시장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박스피도 벗어날 수 있을 수 있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바람은, 그러니까 오후에 조금 올라오는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뭐 그렇다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막 다시 불타는 시장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그 해외 자금 유인책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또 이것도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새로 탄생되는, 어차피 이제 60일 후엔 새 정부가 나올 텐데, 그 탄생되는 정부에서는 이걸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잘하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 이게 또 희망 고문이 될지 뭔지 모르지만, 또 이런 희망을 또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상황으로 또 됐어요. 제발 좀 잘 돼야죠. 이게 또 그냥 희망 고문이었다 뭐 이러면 안 되지만, 항상 뭐 새로운 거에 우리가 희망을 거는 거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금요일이라기보다는 뭐 대통령 이제 파면 선고가 난 날인데, 오늘 제가 이제 뭐 슬곤생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1956년에 발표된 명국한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젠 뭐 여러분이 어떤 분이 원하는 대로 뭐 헌재의 결론이 나왔건, 아니면 뭐 원하지 않는 대로 나왔건, 뭐 서로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이거 정리하고 이제 다시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이제 우리 마차가 다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해서 올렸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주말 동안에는 이제 하나가 불확실성이 빠져나갔으니까 편히 지내시고, 이제는 시장하고만 싸우면 되는 걸로 간결해졌으니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댓글 달아도 그 댓글의 답글이 좀 안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 올리고 바로 저도 술 한잔 마시러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편하게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